2018 고2 모의고사 11월 41번, 42번 들어가도록 하자. 자, 그런데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글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조금 사전 지식을 일단 가지고 들어가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사전 지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무슨 얘기냐면 이글은 블록체인에 관한 얘기야, 블록체인. 자, 그럼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 자,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여기 요약이 딱 나와 있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을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서 체인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한대. 그리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잡해야 한다는 거야.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는 거지. 그리고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한대. 그래서 중앙 집중형 서버, 이전의 방식이지. 그 서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어 가지고 거래할 때마다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블록체인인데, 이게 사실 좀 시사에 좀 관심 있는 선생님 같으면 시험 문제 낼 수가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었잖아. 저기 해운대인가 어딘가가. 그치? 그러니까 또 이게 부산하고도 좀 관련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만일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데 좀 관심 있는 선생님 같으면 블록체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의 특구가 됐으니까 이 부산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참고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블록체인이 대략 이렇다는 거. 이거 기억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는 거. 요거를 명심해 두면서 우리 내용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 놨을 거야. 뭐 이게 블록체인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게 아니라 이 단락의 어떤 전반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선생님이 블록을 지정했는데 일단 전체의 흐름을 알고서 접근하면 조금 더 나을 거다. 이 첫 번째 이렇게 고동색으로 블록이 지정돼 있고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이 블록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바로 블록체인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블록체인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렇게 녹색 블럭 있지? 이 녹색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들 또는 그 가능성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 블록체인이 가지는 어떤 한계점, 어떤 단점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 이러한 단락들 안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들의 형광펜이 쳐져 있다는 거 명심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이 블록은 말 그대로 블록체인의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자, 들어가 보자. While complex, 아주 복잡한 반면에 이렇게 되겠네. 블록체인은 exhibit, 보여줍니다. 어떤 일련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특징을 보여준다 하면서 아래쪽에는 무슨 얘기하지? 이제 특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특징들은 flow, 흐릅니다. From the technology's reliance on a peer-to-peer network. 자,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의존으로부터 흘러내려온데 뭐에 대한 의존이냐 하면 peer-to-peer network 하면 개인 간의 네트워크야. 개인 간 네트워크에 바로 대한 어떤 기술의 의존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아직 안 끝났네. 이거 병렬이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Public Private Key Cryptography 하면 어떤 공개 또는 비공개의 키 암호화, 그리고 어떤 합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의 의존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자. 블록체인이 보여주는 이제 특징들을 소개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블록체인은 are disintermediated. intermediated가 이제 중개되어지는 거잖아. 거기에다 이제 dis가 들어가가지고 어휘를 체크하자. 탈중개화 되었다는 거야. 중개되지 않고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한다 이 뜻이겠지. 그리고 transnational, 초국가적입니다. 어떤 국가에 한계된 게 아니라
그냥 개인 간의 탈중개화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국가를 초월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they are resilient, 어떤 변화에 대하여 회복력이 있고 그리고 resistant,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렇게 이제 분산시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에다가 어떤 조작을 가해서 변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다른 컴퓨터들의 원래 기록된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다시 잘못된 데이터를 resilient,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런 어떤 조작에 있어서 저항력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리고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to store, 저장하도록 non-repudiable data. non-repudiable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인 방지 데이터야. 부인 방지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얘기는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pseudonymously in a transparent manner. pseudonymously 하면 이게 바로 익명성이지. 그러니까 익명성으로 어떤 투명한 방식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부인 방지 데이터를 저장하게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얘기를 한 거야. 위에서 뭐라고 했어? 어떤 변화에 있어서 회복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다고 했잖아. 그 얘기는 어떤 조작에 있어서 회복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게 한다? 사람들이 non-repudiable,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 방지 데이터,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데이터 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조작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게 한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익명으로,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자, 그러면서 if not all, 이거는 뭐 이제 삽입절인데 이게 이제 부사절이 삽입이 된 거지. 그래서 모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most blockchain based network,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들은 feature, 특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블록체인 이 네트워크가 특징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야. market based, 시장 기반의, 또는 게임 theoretical mechanism, 어떤 게임 이론 기반의 어떤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reaching consensus,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장 기반의, 그리고 게임 이론 기반의 어떤 메커니즘, 작동 기제를 특징으로 한대.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 기반 그리고 게임 이론 기반의 이런 작동 기제가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또는 그러한 기계들을 coordinate, 조정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블록체인의 특징인 거야. 자, 특징 한 번만 조금 정리를 해놓고 갈까? disintermediated, 탈중개화돼 있어. 중개, 그러니까 직접 거래가 가능했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작하는 이런 뭐 변화에 있어서 어떤 회복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시키기, 바꾸기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익명성으로 되어 있대. 그러니까 익명성으로 좀 더 투명한 방식으로 transparent, 이런 거 다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뭐 non-repudiable, 바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인 방지 데이터, 부인할 수 없는 또는 거부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한다는 거지. 자, 이 얘기가 다 같은 맥락의 얘기였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또 뭔 특징이 있냐면 바로 시장 기반의, 그리고 게임 이론에 기반을 둔 메커니즘의 이제 특징을 한대. 그런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나 기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러한 특징들이. 자, 그러면서 좀 더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 설명을 해. 자, 그러면서 이러한 특징들, 위에서 언급한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when combined, 결합되어질 때, 이러한 특징이 결합되어질 때 이러한 특징들은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 바로 autonomous software, 자율 소프트웨어의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적으로 뭔가를 관리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하는지 as a powerful new tool, 아주 강력한 새로운 도구로서. 어떤 도구냐? to facilitate economy,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음? 아주 새로운 강력한 새로운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위에 이러한 특징이.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은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슨 얘기니? 바로 이 얘기지. 블록체인이 어떤 강력한 새로운 도구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뜻이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성취하기, 달성하기 어려웠을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도구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 두 번째 이 그 초록색 단락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냐면 블록체인의 어떤 능력인데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가능해?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도구로서 이렇게 블록체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인 활동에 촉진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이제 가능성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바로 블록체인의 한계지, 한계. 자, 그러니까 이제 at the same time 나오지.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이 represent, 나타냅니다. 그 기술의 가장 큰 한계를. 그래, 한계 나오잖아. 이제 밑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한계가 이제 계속 쭉 펼쳐지는 거야. 한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자, 그래서 the disintermediated, 이러한 탈중개의,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는 블록체인의 속성은 makes the technology difficult to govern. 자, 만듭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difficult to govern. 지배하기 어렵게. 이러한 탈중개화되어 있고 국가를 초월한 이런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 기술 자체를 govern, 지배하기 또는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 자체의 이러한 특성이. 그래서 makes it difficult. 자,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목진목이네. 뭐 하는 것을? implement. 어떤 변화를 시행하는 것을. 블록체인의 어떤 근원적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대한 변화를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대. 자, 위에서 이게 이제 또 장점으로 쓰이기도 하잖아.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뭔가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술 자체를 이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이 기술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까지 가게 되겠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블록체인의 이러한 위에서 보여진 특징 때문에. 자, because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pseudonymous 익명이고 그리고 have a temporal resistant. temper 하면 이게 동사로 이제 뭐 간섭하다, 변경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temper 어떤 간섭 또는 변경에 저항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좀 변경시킬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뭐에 의해 지지되는 바로 decentralized. 그렇지. 이게 이제 그 특징이지. 탈중심화된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지되어지는 그러니까 부정을 방지하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익명이고 그리고 부정 방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they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또는 범죄적인 어떤 conduct 수행 또는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대. 자, 뭐를 포함하는 활동이냐? including conduct, 어떤 행동을 포함하는 거야. facilitated, 어떤 활성화되어지는 활동. 뭐에 의해서? 바로 자율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 아까 자율적인 게 이 특성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러한 이 특성, 자율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어떤 행동을 포함하는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범죄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막 드루킹 사건 막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막 댓글을 조작한다든지 어떤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막 매크로 이런 거를 돌려가지고 막 기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악용화될 수 있잖아. 범죄 활동에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거야. 바로 이러한 특징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바로 그 우리 블록체인의 특징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게다가
Because 블록체인이 transparent. 그렇지. 투명하고 traceable.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왜? 투명하다고 했지 않니? 블록체인이. 그래서 그들은 또 연약하다. 뭐 하는데 연약하느냐? Being co-opted by governments or corporations. 자, co-opt 하면 막 서로 간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지? 정부 또는 기업에 의해서, 상호 선택되어짐에, 자, 뭐하다? 연약하게 된다는 거야. 자, 상호 선택되어짐에 연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호 막 그냥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선택되어 가지고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이 마음대로 이용되어지는 거에 연약하다라는 거지. 뭐 하면서 transforming 그 기술을 바꾸면서 어떤 도구, 강력한 도구로서 감시와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막 이제 정부나 그런 어떤 기업에 의해서 개인들의 데이터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쉽잖아. 그지? 왜? transparent하고 traceable 한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한다? 그 기술이 오히려 역으로 그 개인들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다. 자, 그게 바로 이러한 그 기술, 블록체인이 가진 기술의 한계점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너희들이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잖아.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양날의 검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과 장점도 있지만은 어떤 한계와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얘기다. 첫 번째 블록에서는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 그 특징으로 얘기된 게 뭐였지? 바로 탈중개화. 탈중개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제 국가를 초월해 있다는 거. 그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 그러니까 변경 이런 거에 있어서 저항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데이터를 부인할 수 없는 이 얘기는 어떤 막 변경,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한다는 거야. 익명으로 그리고 아주 투명한 방식으로. 투명한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보들을 저장하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 블록체인이 시장 기반이고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러한 시장 기반과 게임 이론 메커니즘이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게 사람들이나 기계를 어떤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어떤 가능성들, 어떤 장점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적 소프트웨어의 배치가 가능하대. 자율적 소프트웨어의 배치가. 자, 그리고 이 자율적 소프트웨어의 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은 또 설명해 주지. 블록체인이 왜 강력한 새로운 도구인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사회 활동을 예전에는 그렇게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사회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어떤 가능성이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밑에가 이제 한계로 드러내고 있어. 자, 블록체인이 가진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한계가 뭐냐? 첫 번째가 이제 그 기술 자체를 이제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왜 기술이 아주 나쁘게 사용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범죄 행위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변화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게 뭐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을 때 그 수정 자체가 어렵다는 거야. 그치? 그게 계속 블록체인의 특징이었잖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블록체인이 바로 범죄 행위를 이제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바로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지. 자, 그리고 게다가 이 블록체인은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상호 선택되어지는 것에 연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워낙 트랜스페런트하고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에게
정부나 이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그 기업들을 이제 이 개인들을 선택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또 어떻게 사용되지? 역으로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너희들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 위주로 전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 선생님이 표시했지 않니? 그 특징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또 이제 빈칸이나 어휘 문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1번, 4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